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간호학 구조 조장을 맡은 허정현입니다. 저희 조는 허정현, 이유리삐, 권진경, 김다혜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 조는 영화 선정부터 자료 분석, 프레젠테이션, 발표 영상까지 조원 모두가 협력하여 과제물을 완성하였고 서로 협력하며 과제를 진행하다 보니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어떤 과제물보다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신건강간호학을 통해 강박장애를 배우게 되면서 강박장애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저희는 이러한 강박장애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자 관련 작품들을 조사하였고 그중 강박장애를 앓고 있는 주인공에 대한 증상, 치료 원인 등이 잘 묘사되어 있는 프레멘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모든 계획에 알람을 맞추고 예측 불가능하고 무질서하며 세균투성이와는 전혀 동떨어진 강박장애를 가진 남자 환자를 다룬 영화 플랜맨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환자를 분석하기 전에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줄거리를 함께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에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고요. 이름 한정석, 직업 도서관 사석. 오늘은 수요일. 수요일엔 스카이블루. 보험을 이루는 정확한 시간. 알람시계요. 좌우명은 정기정돈 아니면 집을 죽음을 달라. 도서관에서 일한 지는 이제 8년 7개월 26일 13시간 26분 19초 20초. 누가 봐도 밥맛이니 남자. 12초. 예. 허나 집신에게도 짝은 있는 법이죠. 저는 그녀를 좋아합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손톱이 긴 거를 본 적이 없고요. 머리카락이 삐져나온 적도 없고 그녀는 정말 청정구역 같은 무균실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고백도 계획적으로. D-데이 점심시간에 알람을 맞추고 편의점으로 들어선 어느 날 100일 동안 그 지원 씨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누구시죠?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번지수 제대로 찾았군요. 그런데 정석 씨도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난 이렇게 사는 거 진짜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이제 막 살 거예요. 이거 소문 안 할 거예요. 이런 급기야 돌발 행동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지금은 잘 안 되지만 난 이런 내가 정말 너무너무 싫고 그런 정석 씨도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이 눈물겨운 장면을 처음부터 지켜봤던 이 아가씨. 언니! 아저씨, 우리가 할래요? 뚱딴지같이 정석에게 대뜸 밴드를 하자네요. 원래 이럴 때가 음악적으로는 감성이 찌 깊고 풍부해지는 그런 때라니까요. 하지만 정석은 한정석 씨가 오늘 새로 오셨어요. 사랑하는 그녀의 말대로 일단 치료를 받아보기로 하죠. 진짜 비둘기 똥을 맞고 죽은 사람을 봤어요. 나를 쳐다보더라고. 난 왜 아직도 이렇게 날 쳐다보면 죽여버리고 싶지? 저마다 자신들의 문제를 털어놓고 고백하는 자리. 그런데 그때 맨날 울어. 아저씨 때문에 언니 또 울잖아요. 비둘기 똥처럼 생겨가지고. 나 이게 진짜 죽으라고. 고백은 순식간에 고성으로 돌변하고 마는데 바로 그 순간 얼라 의사 선생님까지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비둘기 똥 맞아서 사람 안 죽어. 내가 맞아봤어. 당신만 보면 내가 왜 그런지 나도 그거를 모르겠네. 한편 지원 씨, 저도 이제 병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바꿔보려고요. 이제 알람도 이제 막 안 맞추고요. 줄도 이제 안 맞추고. 밴드도 하고. 에헤이 깜짝이야. 밴드도 하시게요? 예, 하죠 뭐. 진짜요? 예, 뭐. 열심히 연습하지면 안 돼요? 울며 겨자 먹기로 덜컥 약속해버린 정석. 게다가 이런 소정이라는 이 아가씨한테 알람 시계까지 빼앗겼네요. 그날 밤 404.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던 정석은 결국 출근 8년 7개월 26일 만에 지각이라는 걸 해보게 되니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편의점으로 달려갑니다. 불러줘야 될 것 같아요. 예? 허나 듣는 둥 마는 둥 근데 뭐 다른 악기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피아노 조금. 진짜? 소정은 대뜸 그를 집으로 데려가는데 이전 지옥이 있다면 여길까요? 한번 쳐봐요. 그냥 뭐 기억나는 대로 뗄게. 그런데 이게 뭔가요? 어디로? 그럼은 그렇죠. 하지만 잠시 후 맙소사. 자, 그런데 이 장면에도 숨은 의미가 담겨 있으니 정석이 연주하는 이 곡은 쇼팽의 즉흥 환상곡입니다. 이 곡 자체가 쇼팽이 굉장히 즉흥적인 감성을 쳤던 곡인데 정석은 그거를 계획적으로 외워서 기계적으로 친다라는 설정이 그런 아이러니가 참 재미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전혀 즉흥적으로 살지 않는 정석이 즉흥곡을 연주하는 아이러니를 표현한 것. 그의 삶도 이제는 좀 즉흥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해서 어디 있잖아, 이제 나타났어요. 안 돼. 놀랄만한 연주에 소정은 벅찬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녀에게 강제 스킨십을 당한 정석은 그 길로 달려갑니다. 어디로? 세탁소로. 괜찮아. 헌데 점심시간 훨씬 지난 것 같은데. 여튼 그날 이후 두 남녀는 연습에 박차를 가하고 마침내 오디션 1차 예선의 날이 밝아오는데 심사위원과 눈이 마주친 소정. 잘 지냈지? 네. 걱정 많이 했었는데 좋아 보인다. 어딘지 불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역시나 오랜 준비 끝에 한번 들어볼게요. 드디어 연주가 시작되는데 마누라가 있으면 뒤를 내야지. 직설적인 노래 가사를 듣던 심사위원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니 대체 둘 사이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자, 어쨌든 마침내 변화의 첫 발을 떼기 시작한 남자. 이제 이야기는 완벽한 플랜맨과 철저한 무게횡령, 그들이 차마 말하지 못했던 과거의 상처와 비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플랜맨 케이스 스터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순서는 간호사정, 자료분석, 간호과정,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간호사정에서 일반적인 정보는 대상자 이름, 한정석, 성별은 남자, 30대 중반으로 추측됩니다. 직업은 도서관 사서, 결혼 상태는 미혼, 동거 가족은 없습니다. 현재 병력은 강박장애로 나타나는데요. 강박장애에 따른 다양한 치유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릴 적 강박 행동을 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어머니의 추락사를 한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어머니의 강박적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손톱을 짧게 자르고 정해진 시간에 알람을 맞추어 놓고 매일같이 실행을 합니다. 타인과의 접촉이나 오염된 물건을 극도로 꺼려하며 소독제를 항상 소지하고 주변 청결을 유지하려는 강박적인 행동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료들의 차탄이나 넥타이 등 가지런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면 심한 불안감을 나타내게 되고 이를 덜어내기 위해 강박적인 행동을 실시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 불안할 때 얼굴이 붉어지고 귀를 계속 위아래로 문지르며 초조해하고 현실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주 증상으로는 첫 번째, 모든 일에 알람을 맞춘다. 두 번째, 줄이 삐뚤어진 것을 못 참는다. 세 번째, 더러운 것을 맨손으로 만지지 못한다. 네 번째, 계획에 없는 일은 하지 않는다가 있습니다. 발달력을 살펴보면 강박이 있는 어머니에게 양육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수유를 받고 일정량을 섭취하며 잠자는 패턴 또한 정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이 빠는 행위나 수면에 대해 충분히 욕구를 만족하기 전에 제지를 당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주 양육자와의 신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불신으로 영아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학문기의 시기 동안 어머니로부터 배변 훈련을 조급하고 억압적으로 받아서 학문기 구착 현상으로 결벽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강압 아래 손톱을 짧게 유지하고 흐트러짐 없는 머리 스타일을 유지하는 등 어머니의 통제 아래 성장했습니다. 대상자의 행동 양상 중에서 모든 사물이 더럽다는 생각과 타인과의 접촉이 매우 지저분하다는 인식 자체는 대상자의 자기조절력 저하와 의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는 초기 아동기의 발달 과업이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3단계인데요. IQ 220의 기억력 소년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이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아이가 되기까지 이 정석은 힘든 삶을 견뎠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장면은 대상자에게 정신적 외상으로 남아있으며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현재까지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기 아동기의 발달 과업이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관 사서 업무를 하며 자신의 직업을 사랑한다고 말할 정도로 매우 근면한데요.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고 초 단위까지 계산해서 알람을 맞추고 거기에 자신의 일상을 통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처음에는 이런 정석을 이상하게 봤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정석의 근면성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면 학령기 발달 과업이 근면성으로 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었고 어머니의 강박적인 행동 양상을 그대로 따라하며 자라왔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에 친구 또한 없었으며 직장 동료들과도 교류가 원만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늘 혼자 있는 모습을 미루어 보았을 때 대상자는 청년기의 과업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는 본인이 정해놓은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불안함을 느끼고 대인관계 형성에서도 큰 오류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속적인 대인관계 형성은 어려움을 보았고 자신의 일정을 제때 소화하기 위해 타인에게 헌신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모습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과업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MSA 분석을 하겠습니다. 외모는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머리, 요일별로 정해놓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손톱은 항상 짧게 유지하며 늘 고진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소 말의 속도나 음량은 안정적이고 불안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말의 속도가 빨라지고 발화량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저분한 곳을 가거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정상인보다 항진된 모습을 보이고 불안한 상황에서 귀를 위아래로 만지면서 활동의 현저한 증가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면담 시에는 침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으며 치료자와 상호작용이 원활했습니다. 정서 상태는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에 모든 일정을 소화하며 상쾌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기분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정동은 표정과 기분이 매우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잘 전달할 수 있으며 사물이 비뚤어져 있거나 정리정돈이 안 되는 모습을 마주하면 표정을 찡그리고 극도로 불안함을 나타냅니다. 성각과 착각은 없었습니다. 의식 상태 수준 또한 명료했습니다. 진압력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고 내용으로는 강박사고, 대상자는 타인 또는 동물과의 접촉이 매우 더럽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의 대칭, 직각에 대한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도 계획 중에 없다면 하지 않습니다. 특징적으로는 반복 강박, 오염 청결 강박, 정렬 같은 사고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 과정은 매우 논리적이고 일관적입니다. 하지만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강박적 사고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박적 사고로 인해서 타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지 상태는 기억력이 매우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하루 일정을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도서관에서 업무를 하면서 집중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의 집중과 계산 능력 또한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상자의 지식과 지능은 적절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으로도 판단력이 있습니다. 병식으로는 대상자는 자신이 강박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주 2회 자조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읽기와 쓰기 능력 또한 정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시간 공각 능력 또한 정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충동 조절입니다. 대상자는 회의할 때 과장에 비뚤어진 탓단과 직장 동료의 흐트러진 넥타이를 보며 이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불안함을 나타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해 그 회의를 주재했던 분이 얼른 제대로 다 고쳐놔 라고 했을 때 정석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정렬하였고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이러한 강박사고가 될 때 강박 행동을 하고자 하는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상자의 현재 경제적 상태는
도서관 사서인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며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습니다. 옷을 자주 세탁하는 것으로 보아 세탁비와 청소용품, 위생용품의 지출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로는 약물 치료는 하지 않고 자조 모임을 통해 강박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과 주 2회씩 대면하여 각자 변화하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료 분석입니다. 의학적 진단은 불안장애, 강박성 인격장애, 기타 심리 사회적 문제, GAF 점수는 51에서 60점 정도로 중간 정도의 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직업적, 학교 기능에서의 중간 정도의 어려움으로 친구와 거의 대화가 없거나 친구나 동료들과의 갈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 정석은 깔끔하고 흐트러짐 없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소년으로 프로그램에 나가 유명세를 얻게 되어 미국으로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생방송 중에 일부러 답을 틀리게 대답합니다. 이는 어머니와 정석을 거짓말쟁이로 몰리게 하는데요. 어머니는 비난받는 정석을 보호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여 사망하게 되고 그 모습을 본 정석은 강박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정석은 매일 모든 일정에 대해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따라서만 행동합니다. 또한 청결에 매우 집착하여 다른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기피하고 자신의 계획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정석은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로 인해 자신의 불안을 강박 행동을 통해서 감소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병칙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좋아하던 점원의 권유로 병원에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되는데요. 이후에 집단 치료 모임에 참석하게 되어 조금씩 자신의 이상 행동에 대해 인식하고 다른 환자들 앞에서 자신의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진단명은 강박장애이며 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한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는 장애를 의미합니다. 자신은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재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반복하며 이를 중지하면 불안 증세가 다시 나타납니다.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항우울제에 의해서 강박 증세가 감소하는 사실에 비추어 강박장애가 세로토닌 감소 내지 조절 장애 때문이라는 가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로토닌 수용체 감소성 변화, 특히 증가가 원인이라는 가설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뇌 영상 연구에서는 좌측 반구의 장애라는 가설도 제시되고 있고 피질 선조체 경로가 강박장애의 병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타 생물학적 연구에서는 수면 뇌파 소견상 우울증과 유사하고 또한 우울증 환자와 비슷하게 BTS의 양성 반응을 보이거나 클로니딘에 의한 성장 호르몬의 감소를 보이곤 합니다. 정신연공적 이론으로 볼 때는 불안에 대한 다음 세 가지 방어 기제, 즉 고립, 취소, 반동 형성과 관련이 됩니다. 충동과 불안 같은 감정은 고립되고 억압되는 반면 감정 없는 사고만 계속 의식화되고 의식화되려는 충동과 감정은 또한 취소에 의해서 더욱 방어가 됩니다. 그 결과 강박 행동이 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박적 사고나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의식화되려는 충동과 감정을 막고 또 반동 형성에 의해 충동이나 감정에 반대되는 강박장애 환자 특유의 과장적인 태도나 성격 성향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강박 행동과 강박 사고를 가진 환자들은 물건을 대칭적으로 정동하는 행위, 종교적 믿음에 반하는 자신만의 사고, 순서 지키기, 청소하기, 죽음이나 삶에 대해 생각을 반복, 폭력적이나 성적인 사고를 반복적인 확인, 손을 씻는 행위 등 다양한 증상과 징후가 나타납니다. 강박장애 정신장애 진단통계 편람에 따르면
강박사고나 강박행동 혹은 둘 다 존재하는가?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이나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하는가? 강박 증상은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장애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다. 이럴 때 강박 장애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치료로는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통해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계열의 다양한 약물이 존재하고 개인에 따라 약물 반응 및 부작용 차이가 크므로 인내심을 갖고 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3만 개의 항우울제 중 클로미프라민 또한 효과적인데요. 이 앞에서 말씀드린 SSRI가 부작용이 심하고 약이 듣지 않을 때 이 우울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항우울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행동요법으로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대상이나 생각에 직접적으로나 상상으로 천천히 노출시키고 그 이후에 강박 반응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수술요법으로는 강박장애의 원인인 대상회, 변형계 부위를 부분적으로 절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약 20에서 30% 정도의 환자들에게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러한 환자에게 어떤 관여를 해줄 수 있을까요? 환자의 강박 증상이 벌어졌을 때 벌을 주거나 강압적으로 금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환자에게 강압감이나 비판 없이 적당한 시간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강박적인 주제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요. 자동적인 생각과 습관 행동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감정이입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통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문제 해결 방법과 해결 능력을 사정하고 대상자를 위해 구조화된 활동 계획을 제공합니다. 사고중지, 이완요법, 신체적 운동이나 편하게 느끼는 다른 건설적인 활동과 같이 강박사고와 의식적 행동을 막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른 활동들에 더 관여할 수 있도록 의식적 행동에 할당된 시간을 점차 제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초점을 이동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7가지 간호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블럼 리스트는 비효과적 대처입니다. 사소한 행동들까지도 항상 손목시계에 알람을 맞추고 계획대로 행동합니다. 요일별로 정해놓은 옷과 속옷을 입습니다. 길 고양이를 어쩔 수 없이 안고 안절부절 못하다가 고양이가 옷에 오줌을 싸버리자 기절해버렸습니다. 누군가와 포옹한 후 바로 세탁소에 달려가 옷을 맡겼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 불안할 때 귀를 계속 위아래로 문지르며 초조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5가지 행동과 사고들을 종합해 봤을 때 비효과적인 대처가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의 프로블럼 리스트는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회적 상호작용 장애, 불안, 두려움, 손상된 가족 대처, 비효과적 부정, 무력감 등의 프로블럼 리스트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강박행동, 강박사고와 관련된 비효과적 대처를 기준으로 소피 차트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계속 보시는 것처럼 계획, 알람, 비위생적 세균, 청결, 오염될 것 같은 느낌. 고양이는 위험한 거예요. 실명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할 때도 깨끗하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 자료로는 강박장애가 주 진단으로 나왔고 항상 손목시계에 알람을 맞추고 계획대로 행동, 요일별로 정해놓은 옷을 입고 모눈으로 된 노트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칸에 맞춰서 적고 소독액을 들고 다니며 수시로 손과 옷에 소독도 합니다. 또한 용모를 단정히 하도록 주위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더러운 곳에 가면 얼굴을 찌푸리고 소독을 먼저 합니다. 길고양이를 어쩔 수 없이 안고 안절부절 못하다가 고양이가 옷에 오줌을 쌌을 때 바로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와 포옹을 한 후에 바로 세탁소로 달려가서 옷을 맡깁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귀를 계속 위아래로 문지르며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초조해하고 다음 행동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 목표를 대상자는 퇴원시까지 강박적 행동 및 사고에 기대지 않고 효과적인 대처 방안 2가지를 시연할 수 있다. 그리고 단기 목표 첫 번째, 대상자는 7일 이내 불안과 초조감이 증가하는 징후들을 인식하고 의식적 행동을 하루에 3회 이하로 줄인다. 두 번째, 대상자는 7일 이내에 강박사고, 강박행동과 관련한 통제력이 높아진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강박행동과 강박사고 상태를 사정을 했습니다. 주 증상으로는 강박행동, 강박사고, 정렬행동, 사회기능장애, 불안, 무력감을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자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다. 대상자는 어질러진 물건이나 주위 사람의 불청결, 계획하지 않은 일과 대화, 사람이나 고양이를 만지는 것에 대해 특히 스트레스를 받고 강박행동을 일으켰습니다. 세 번째,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포함하는 이전의 대처 기전의 사용을 사정한다. 함께 일하는 직원의 넥타이가 비뚤어지거나 치마에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모습을 보고 불안을 조절할 수 없어서 귀를 위아래로 잡아당기고 얼굴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거슬리는 것을 정리를 해야지만 안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상자는 강박행위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모습을 정확히 찾을 수가 없었고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등의 노력을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대상자에게 병식을 인지시키기 위해 질병과 대처 방안을 교육한다. 대상자에게 강박장애란 불안 완화를 위해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반복됩니다. 강박적 사고와 행동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라고 교육을 했고 심해질 경우 약물 치료로 SSRIs 또는 TCA를, 행동치료로는 노출과 체계적 둔감화로 치료를 진행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사고 중단법을 통해서 분단 위에 알람 소리가 울릴 때마다 안 돼! 라고 소리치거나 불안함으로 강박 행동을 하고 싶어질 때마다 심호흡을 한다던가 근육 이완 운동을 한다던가 조깅을 한다던가 안 돼! 라는 방법을 알려주며 하루 3회 이상 사용할 것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적 간호활동을 통해 대상자와 협력관계를 수립한다. 대상자에게 조용하고 평온하며 비위협적인 태도를 유지하였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고 쉬운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매우 명확하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대상자가 필요한 정보를 원할 때 제공하였고 라포 형성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걱정, 두려움, 감정, 기대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강박사고가 멈춰지지 않을까봐 너무 두려워요. 지금 나아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서 기뻐요. 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일곱 번째, 치료 초기 대상자가 의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허락한다. 초기에는 생명 위협과 관련 없는 강박 행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만난 뒤 손을 3번 이상 씻는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알람과 계획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감하고 처음에는 시계로 알람 맞추는 것을 지지해주고 점차 알람을 줄였습니다. 나중에는 시계 없이 생활할 정도로 매우 호전되었습니다. 8번째, 대상자가 자신의 강점과 능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한다. 대상자는 사서로 근무하며 서비스직이 몸에 배어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거절하지 않고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는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른 분들이 정성님 때문에 매우 고맙다고 하세요. 따뜻한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응원했습니다. 9번째, 대상자에게 체계적 공감화와 노출을 통해서 불안 상황을 적응할 수 있도록 행동치료한다. 대상자는 고양이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체계적 공감화와 노출을 수행했습니다. 1단계, 고양이를 상상하기. 2단계, 고양이 모형 만져보기. 3단계, 고양이 만지기. 4단계, 고양이 안아보기. 이러한 1년의 활동이 끝난 후에는 고양이를 만져보니 부드러워요. 기분이 좋아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10번째, 대상자가 강박 행동이 아닌 발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 행동치 긍정적 강화를 한다. 대상자가 옆방 환자와 우연히 부딪혔을 때 더럽다고 피하지 않고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크게 칭찬해드리면서 사기를 붙여뒀습니다. 대상자가 구겨진 침대볼을 그대로 두고 아침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긍정적 강화를 해주었습니다. 11번, 대상자가 집단 목표를 가진 치료 집단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도록 격려한다. 강박 행동을 가진 치료 집단을 하며 서로 간의 목표를 듣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12번째, 환경에서 위협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는 자극을 감소시킨다. 신대 시스템이 병원복의 교체를 요구할 때 초기에는 제공을 해드렸었고 소수 햇사람, 단순한 장식, 낮은 소음 수준을 유지하여 불안을 자극시키는 환경을 배제하였습니다. 13번째, 처방된 약물을 투약하고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한다. 처방된 약물인 클로미프로마인을 투약하고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했고 변비, 구강고운조, 시야 흐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기 목표 첫 번째는 대상자는 7일 이내 불안과 초조감이 증가하는 징후들을 인식하고 의식적인 행동을 하루 3회 이하로 줄인다 였습니다. 간호중재를 통해서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을 인식하였고 다른 사람들을 오염원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귀를 문지르는 행위를 하루에 2회 이하로 하였기 때문에 달성했다고 보았습니다. 단기 목표 두 번째는 대상자는 7일 이내에 강박사고, 강박행동과 관련한 통제력이 높아진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대상자는 강박행동을 조금씩 조절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게 기뻐요. 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단기 목표 두 번째도 달성했다고 보았습니다. 장기 목표는 대상자는 퇴원 시까지 강박적 행동 및 사고에 기대지 않고 효과적인 대처 방안 두 가지를 시연할 수 있다 였습니다. 대상자는 질병 인식 및 대처 방안 교육, 그리고 체계적 분간법과 노출을 통하여 스트레스 상황의 발생 시에 강박 행동 대신 명상, 숨쉬기, 조깅, 안 돼! 라고 말하기 등 다양한 대처 방안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장기 목표 또한 달성했다고 보았습니다. 저희 조의 종합평가를 살펴보자면요. 저는 예전에 플랜맨을 봤을 때 수시로 손 소독하는 대상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시대인 현재 다시 보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청결해서 좋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의 불안 경계 여부는 조금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것은 옆에서 도와주는 교역자,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습관들로부터 멀어지도록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하고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정신간호사의 역할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허정연 학우는 자조 모임이나 상담도 외과적인 치료와 약물 치료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깨달았고 강박장애 대상자의 모습을 관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상담자 또는 치료자로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권진경 학우는 영화를 보면서 나도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데 약간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주인공과 같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신병원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라고 권하고 싶어졌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김다혜 학우는 그동안에는 오직 상담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과제를 진행해 나가면서 상담, 집단 치료만이 아닌 약물을 통해 강박 행동을 개선할 수 있으며 유발 요인 또한 뇌의 세로토닌 조절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의 종합평가를 보자면요. 강박사고와 강박 행동을 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을 떠는 대상자들에게 공감을 해주고 대처 교육을 해주며 약물 치료와 상담을 통하여서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게 해줄 수 있고 또한 환자가 말로써 증상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정신간호사가 할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담가, 조력자, 치료자로서의 정신간호사의 역할을 파악하고 예습할 수 있었던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조의 플랫맨 분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